산술 마이크로 연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클럭펄스만에 실행이 완료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연산을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연산은 기본적으로 한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레지스터로 전송하는 마이크로 연산이 가장 기본적인 연산입니다. 그러나 전송할 때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떤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전송하느냐에 따라서 산술 마이크로 연산, 논리 마이크로 연산, 그리고 쉬프터 마이크로 연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산술 마이크로 연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마이크로 연산은 말 그대로 수를 대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연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구현하는 컴퓨터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과 같은 다소 복잡한 연산은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컴퓨터는 덧셈과 뺄셈 연산만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뺄셈도 예전에 우리가 소개하였던 것처럼 덧셈으로 수행할 수가 있죠. 자, 먼저 덧셈 마이크로 연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마이크로 연산을 보면 첫 번째 이 마이크로 연산을 보면 R1에 저장된 값과 레지스터 R2에 저장된 값을 대상으로 덧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덧셈한 결과를 R3라고 하는 레지스터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덧셈을 위한 마이크로 연산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같이 뺄셈을 나타내고 있는 마이크로 연산입니다. R1에 저장된 값에서 R2에 저장된 값을 뺄셈을 하고 그 결과를 R3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뺄셈은 덧셈 연산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1-R2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나요? R1 플러스 마이너스 R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2에 저장된 값을 대상으로 부호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부호를 바꿀 때 예전에 이해보수 표기법을 쓴다고 했죠. 따라서 R1-R2라고 하는 이 뺄셈 연산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R1에다가 R2에 저장된 값을 대상으로 2의 보수를 취한 것을 더해주면 뺄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이크로 연산은 R2에 저장된 값을 대상으로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는 마이크로 연산입니다. 즉 1의 보수를 취하는 연산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 뭐죠? 1의 보수 취하고 난 뒤에 다시 1을 덧셈하고 있습니다. 즉 2의 보수를 구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보면 R1에다가 R2에 저장된 값을 대상으로 2의 보수를 취한 것, 즉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뺄셈에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의 연산을 보면 R1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연산과 R1의 값을 1 감소시키는 연산을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산술 마이크로 연산 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회로가 바로 전가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가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네. 왜 이럴까? 잠시만. 네. 자,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가상기는 4비트짜리 이진 가상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기에 굉장히 간단한 가상기입니다만 나름의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4비트를 도셈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전 가상기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 가상기 full add는 3비트를 도셈하는 가상기였죠. 그렇다면 두 개의 4비트를 도셈하려면 몇 개의 full add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그림처럼 4개의 전 가상기가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4비트 값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01, 00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10, 1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할 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1을 더하면 합은 1이고요. 다음 단으로 전달되어지는 캐리의 값은 0이 되겠지요. 자, 이때 보면 아랫단에서 올라온 캐리와 원래 도셈하려고 했던 2개의 비트를 포함해서 총 3개의 비트를 도셈해야 되겠죠. 즉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3개의 비트를 도셈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3개의 비트를 도셈하고 합은 1이고 다음 단으로 전달되어지는 캐리는 0이 되겠지요. 자, 이때 우리는 3개의 비트를 도셈할 때 full add, 즉 전 가상기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가상기의 출력은 합을 표현한 sum과 다음 단으로 전달되어지는 캐리를 포함해서 2개의 출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전 가상기 하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2개의 4비트 값 중에 한 비트를 덧셈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레지스터에 저장된 한 비트와 두 번째 레지스터에 저장된 또 한 비트,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서 올라온 캐리를 포함해서 3개의 비트를 덧셈하고 있죠. 즉, 한 개의 full add는 한 비트 덧셈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몇 비트인가요? 2개의 4비트 값을 덧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4개의 전 가상기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전 가상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가상기는 A1, B1, 그리고 C1이라고 하는 3비트의 값을 덧셈하고 있습니다. 자, A1은 뭐냐면 A라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4비트라고 했으니까 A1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1은 동일하게 4비트 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2비트가 되겠습니다. 즉 A라는 레지스터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트와 B라는 레지스터의 오른쪽의 두 번째 비트, 그리고 첫 번째 비트를 연산하고 올라오는 전달되는 캐리를 포함해서 우린 C1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를 포함해서 3개의 비트를 덧셈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합에 해당되는 S1, 즉 합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트 값이 되겠지요. 그리고 다음 단으로 올라가는 캐리 C2까지 포함해서 2개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2개의 4비트를 덧셈할 때 4개의 전 가상기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볼 건 조금 전에는 2개의 4비트를 대상으로 덧셈하는
가산기를 만들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논리회로는 두 개의 4비트를 대상으로 덧셈 또는 뺄셈을 수행할 수 있는 가감산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개의 4비트 값을 대상으로 덧셈 또는 뺄셈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덧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A와 B를 더하는 거고요. 뺄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에다가 B에 2의 보수를 취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뺄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논리회로가 어떻게 뺄셈을 수행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덧셈을 할지 또는 뺄셈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M이라고 하는 제어 입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M의 값이 0일 경우에는 덧셈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M의 값이 0일 때 왜 덧셈 수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전체를 보지 말고 한 비트에 대한 덧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레드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3개의 비트를 덧셈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 요 녀석은 A라는 레지스터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A. 자, 그 다음에 B1은 B라는 4비트짜리 레지스터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C1은 아랫단에서 하위에서 올라오는 전달되는 캐리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1 값은 그대로 그 전 가상기에 전달되는 반면에 B1 값은 전 가상기에 직접 전달되지 않죠.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exclusive OR 게이트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가상기 관점에서 보면 덧셈해야 될 3비트는 A1 그리고 하위에서 올라오는 캐리 C1 그리고 exclusive OR 게이트의 출력 요 3개 입력을 대상으로 덧셈하고 합과 다음 단으로 올라가는 캐리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exclusive OR 게이트의 출력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덧셈을 위해서 M의 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exclusive OR 게이트의 한 입력은 0이 입력될 것이고 또 다른 입력은 B1 값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exclusive OR 게이트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거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X, Y 프라임, or X, Y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요게 Y라고 가정할게요. 자, 요 값이 뭐예요? 0입니다. 그쵸? 0입니다. 자, 요 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요 녀석은 볼 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Y라고 했고 이 Y가 0이라고 했으니까 Y 프라임이 1이 될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X와 1을 N다면 뭐가 되죠? X 값이 결과 나오겠습니다. 즉 B1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M의 값이 0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결국 전 가산기 관점에서 보면 A1과 B1 그리고 C1의 값을 덧셈하고 그 결과 S1과 C2라고 하는 다음 단으로 올라가는 캐리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나머지 비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장을 해보면 결국 M의 값이 0일 때는 덧셈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A0가 전달될 것이고 여기는 B0가 전달되겠죠. 자, 여기는 A1, 여기는 B1, A2, B2, A3, B3.
그렇죠? 그래서 결국 m의 값이 0일 때는 덧셈 수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뺄셈은 언제 수행이 되느냐 하면 m의 값이 1일 때입니다. 자, 그럼 m의 값이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동일하게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전 가상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전 가상기는 A1 값을 그대로 받고요. C1 값은 아랫단에서 만들어서 전달되는 값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가상기의 이 입력은 어디서 출력인가요? 예, exclusive OR 게이트의 출력입니다. 자, 그런데 요 한 개의 그 입력이 1이라고 했죠. m이 1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 입력이 1일 때 나머지 입력이 B1입니다. 그렇다면 이 exclusive OR 게이트의 출력은 뭐가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우리 소개했던 것처럼 exclusive OR 같은 경우에는 식으로 표현하면 x, y 프라임 or x 프라임 y라고 표현했죠. 자, 요거 우리가 y라고 할게요. 자, y가 1이었으니까 요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y가 1이니까 y 프라임이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요 녀석은 우리가 볼 것도 없이 0이 되겠죠. 그 다음 요 녀석을 한번 볼게요. y가 1이기 때문에 x 프라임 and 1이죠. 하면 그 결과는 x 프라임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 exclusive OR 게이트의 출력은 뭐가 되나요? B1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B1 프라임이 출력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 그 전 가상기가 더하는 것은 A1과 B1 프라임과 C1을 더해서 그 결과로는 S1을 만들고요. 다음 단으로 올라가는 C2라고 하는 캐리 값도 만들겠지요. 자, 요거는 이제 한 개만 살펴보면 그렇고요.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전 가상기는 A0와 B0 프라임을 덧셈할 거고요. 두 번째는 A1과 B1 프라임, 세 번째는 A2와 B2 프라임을 덧셈하겠죠. 가장 왼쪽에 있는 네 번째 전 가상기는 A3와 B3 프라임을 덧셈하게 되겠죠. 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A와 B 프라임을 덧셈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이 m의 값이 뭐예요? 1이죠. 그런데 이 m의 값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전 가상기의 캐리 입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뭔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결국 m의 값이 1일 경우에는 a에다가 b를 뺄셈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이 0일 때는 덧셈, 1일 때는 뺄셈을 수행하는 4비트짜리 가감상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로직 다이어그램입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설계했던 요 4비트짜리 가감상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4비트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산술 연산 장치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을 조금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덧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고 나서 1을 또 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하고 있고요. 얘는 A에서 B를 빼고 있고요. 요거는 A 값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얘는 A 값을 1 증가시키고 있고요. 얘는 A 값을 1 감소시키고 있고,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는 A 값을 그대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덧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dd with carry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에 저장된 값을 덧셈하는데 그때 캐리의 값을 포함해서 덧셈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물론 이제 캐리의 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1을 더 더하겠다는 거고요. 요 녀석은 뺄셈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녀석은 어떻게 되죠? 예, 뺄셈에서 1을 포함해서 뺄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A-B는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1이죠. A-B-1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B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가 사라지니까 결국 요거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subtract with borrow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값은 A 값을 그대로 전송하고 있고요. 각각 1 증가시키고 그대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각각 4비트짜리 산술 연산 장치를 우리가 구현할 때 이 8가지 기능 중에 한 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selec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1, S0, Ci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세 가지 입력에 대해서 입력 조합은 8가지가 나오죠. 네. 요런 입력 조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소개했던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어려워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설계하려고 했던 이 4비트짜리 산술 연산 장치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직 다이어그램 전체를 보지 말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 녀석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한 비트에 대한 것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full adder가 있습니다. 우리가 덧셈의 모든 기본적인 논리회로는 전가상기라고 했죠. 그랬고요. full adder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비트를 덧셈하고 있는데 x1, y1, 그리고 C1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C1은 뭐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앞단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되겠고요. X1과 Y1은 각각 X라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한 비트, Y1은 Y라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한 비트를 이용한 어떤 값,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비트를 덧셈하고 결과는 D1 그리고 다음 단으로 전달되어지는 캐리까지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C1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위에서 올라오는 캐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야기할 게 없고요. X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을 보면 여기 A라는 레지스터에 1번 비트 값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Y1을 보면 B라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연결한 게 아니라 4x1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x1 멀티플렉서가 뭔가요? 입력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그 한 개를 출력으로 보내는 게 4x1 멀티플렉서가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입력 4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셀렉션 라인이 2개가 필요하죠. 여기에는 S1, S0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S1, S0 각각 00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일 때는 첫 번째 입력 값이 전달되겠죠. 자, 첫 번째 입력이 뭔지를 봤더니 B라는 레지스터의 값이 첫 번째 입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력이 선택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 A1과 B1이 덧셈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언제? S1, S0 각각 00일 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S1, S0가 0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일 때는 어떤가요? 두 번째 입력이 선택되겠죠. 두 번째 입력이 뭔지를 봤더니 B1, 즉 B 레지스터에 저장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트 번호는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비트의 값이 인버터를 거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에는 A1이 전달될 것이고 Y1에는 B1 프라임이 전달되겠죠. 결국 이때 이 전 가상기는 A1 더하기 B1 프라임 더하기 C1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S1, S0가 각각 0, 1일 때 이렇게 덧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1, S0 값이 1, 0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일 때는 세 번째 입력이 선택되어지겠죠. 자, 근데 세 번째 입력이 뭔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력이 뭔지를 따라가 보면 뭔가요? 0입니다. 그쵸? 결국 0에 0이 전달되는 것이고 여기는 A1이 전달되겠죠. 결국 이 전 가상기는 A1 더하기 0 더하기 C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1, S0, 1, 1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1, 1일 때는 네 번째 입력이 선택이 되어지는데 네 번째 입력이 무언지를 한번 가보면 뭔가요? 1입니다. 그쵸? 결국 여기에 1이 전달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이 연산하는 건 A1 값과 1과 C1 값을 덧셈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요거는 언제죠? 한 비트만 보면 그렇고요. 전체를 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S1, S0에 대해서 00, 01, 10, 11일 때 0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A와 B를 더하고 C인이죠, 여기. 그쵸? C인. 자, 0일 때는 뭐였죠? 두 번째 입력이 선택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입력은 B1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인입니다. C인 값이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S1, S0가 10일 때는 세 번째 입력이 선택된다 그랬고 이 세 번째 입력은 0이었습니다. 결국 S1, S0가 0일일 때는 A 더하기 0 더하기 C인이 되겠죠. 네 번째 S1, S0가 각각 1, 1일 때는 네 번째 입력이 선택되고 이 네 번째 입력은 1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A 더하기 4비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4비트의 경우 1, 1, 1, 1은 뭐에 해당되나요? 마이너스 1에 해당되어집니다. 그쵸? 결국 이 값은 A-1 더하기 C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C인의 값에 따라서 C인의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제 C인이 0일 때는 한번 볼게요. C인이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0이 되겠죠. 요게 뭔가요? 요겁니다. C인이 1일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겠죠. 바로 요 녀석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C인이 0일 때는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0입니다. 뭐죠? 요게 되겠죠. 그 다음 C인이 1일 때는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1은 뭐죠? A 마이너스 B에 해당되겠죠. 요게 요 녀석입니다. 뺄셈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인이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0 더하기 0 하면 A가 되겠죠. 즉 A의 값이 그대로 전달되겠습니다. 그게 요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1일 때는 a 더하기 0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얘는 a 플러스 1이 되어서 즉 a의 값을 1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 녀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인이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a-1 더하기 0이니까 결국 a-1, 즉 a의 값을 1 감소시킨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게 요 녀석이죠. 마지막으로 C인의 값이 1일 때, 요 값이 1일 때는 a-1 더하기 1이 되겠죠. 결국 최종 결과는 a가 될 겁니다. 그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요거를 표 하나로 표시한 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산술 연산장치 4비트짜리 산술 연산장치를 설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조합한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4비트짜리 산술 연산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마이크로 연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산술 마이크로 연산은 수를 대상으로 연산 수행했죠. 그쵸? 우리는 앞서 4비트다 그러면 그 4비트가 수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논리 마이크로 연산은 뭐냐면 레지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비트를 대상으로 연산 수행하는 겁니다. 즉 수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비트와 개별적으로 연산 수행에 사용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두 레지스터에 대응되는 비트 간 연산 수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레지스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4비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B라는 레지스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논리 마이크로 연산은 뭐냐면 A0와 B0가 연산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C0라고 할게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연산할 때는 다른 비트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연산에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A0와 B0가 연산 수행하는 동안에 A1과 B1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A1과 B1은 각각 자기네들끼리 어떤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C1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일하게 A2와 B2도 마찬가지입니다. A2와 B2를 대상으로 연산 수행해서 C2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다른 비트 연산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덧셈 할 때는 어떻게 했죠? 앞쪽에서 연산한 결과가 캐리가 넘어오면 그 캐리를 포함해서 연산 수행했잖아요. 근데 논리 마이크로 연산은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비트 연산 결과가 현재 비트 연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A3와 B3가 역시 연산 수행하면 결과는 C3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산하는 게 바로 논리 마이크로 연산입니다. 앞서 우리 또 다음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히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R1에 저장된 값과 R2에 저장된 값을 대상으로 요건 뭐죠? exclusive OR 연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R1에 전송합니다. 언제? 요거는 P라고 하는 재입력의 값이 1일 때. 그쵸? 자, 그 다음 아래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전에 마이크로 연산과 마이크로 연산을 구분할 때 여기 콤마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콤마의 의미는 뭐라고 했나요?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마이크로 연산들은 한 클록 펄스 만에 동시에 수행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마이크로 연산이 수행되고 난 뒤에 두 번째 마이크로 연산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마이크로 연산이 동시에 한 클록 펄스 만에 수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요 두 마이크로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요건 뭐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산술 마이크로 연산입니다. 덧셈을 위한 산술 마이크로 연산이고요. 요 녀석은 논리 마이크로 연산 중에 OR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OR. 그쵸? 그래서 요거 뒤에서 또 소개할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P 더하기 Q라고 나와 있네요. 요게 제어 식이죠. 그쵸? 그런데 여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는 뭐죠? 더하기가 아니죠. 조금 전에 P 더하기 Q라고 부르긴 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P 더하기 Q가 아니라 요거는 OR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요건 덧셈입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녀석은 산술 마이크로 연산을 이야기할 때 덧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콜론 기준 왼쪽은 뭐죠? 이 마이크로 연산을 실행하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조건은 1 또는 0이라는 값이 나오는 불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식 할 때 이건 뭐죠? 덧셈이 아니라 OR 연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OR 연산과 여기에 나와 있는 덧셈 연산을 잘 구분하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 연산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0이라는 값을 출력했네요. 요건 뭐죠? 그냥 클리어 시키는 겁니다. 됐고요. 요거는 AND입니다. 우리가 부울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이크로 연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ND이고요. 자, 요것도 AND입니다. 요거는 B'이고요. 요거는 A 값을 그대로 전송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A' AND B입니다. 요건 B 값을 그대로 전송하는 거고요. 요거는 exclusive OR이고요. 얘는 OR입니다. 얘는 NOR이고요. 얘는 exclusive NOR입니다. 얘는 B를 B'에 해당되는 거니까 B의 값을 컴플리먼트 시킨 거겠죠. 그렇죠? 얘는 A 값을 컴플리먼트 시킨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름을 따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NAND이죠. 그렇죠? NAND이고요. 요거는 그 모든 비트의 값을 전부 1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는 뭐죠? 모든 비트의 값을 전부 0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우리가 4비트짜리 논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로직 유닛을 설계한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0, 한 개의 0이 아니라 사실은 4비트 모두 0으로 채워진 값이에요. 얘는 4비트 모두 1로 채워진 값으로 출력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마이크로 연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논리 연산 모두를 구현해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AND, OR, exclusive OR, 그리고 complement 요 네 가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논리 연산 장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논리 연산 장치는 앞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각 비트를 대상으로 연산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 비트의 연산이 다른 비트 연산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결국 각각의 비트마다 개별적으로 연산 수행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어떤 비트가 있겠죠. i번째 비트라고 할게요. B라는 레지스터 역시 i번째 비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 i번째 비트들을 대상으로 한 연산은 다른 비트들 연산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각각의 비트별로 개별적으로 연산 수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구현할 때는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게이트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요거는 레지스터 A의 i번째 비트이고요. 얘는 레지스터 B의 i번째 비트입니다. 여기는 4x1 멀티플렉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4x1 멀티플렉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입력 4개, 출력 1개, 그리고 입력 4개 중에 1개를 선택할 때 2개의 셀렉션 라인이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S1, S0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개 입력을 S1, S0를 이용해서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4개 입력 중에 첫 번째 입력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AND 게이트의 출력이고요. 두 번째는 OR 게이트의 출력, 세 번째는 exclusive OR 게이트의 출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입력은 인버터의 출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입력은 결국 A, i번째 비트와 B의 i번째 비트를 대상으로 AND 연산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i번째 비트와 B에 저장된 i번째 비트를 대상으로 OR 연산 수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력은 A의 i번째 비트와 B의 i번째 비트를 대상으로 exclusive OR 연산 수행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A에 저장된 i번째 비트를 대상으로 그 값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뭐예요? i번째 비트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비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S1, S0 값이 00일 때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S1, S0가 0일일 때는 0일 때는 OR, 10일 때는 exclusive OR, 그리고 11일 때는 complement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 연산 장치를 간단히 구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논리 연산 장치를 실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뭘 해볼 거냐면 두 개의 2비트 레지스트를 위한 논리 연산 장치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이 논리 연산 장치는 앞서 이야기했던 거와 AND, OR, 그 다음에 exclusive OR, 그 다음에 complement, 이 세 가지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장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비트짜리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레지스터를 우리가 A라고 부르겠습니다. 2비트라고 했으니까 A0, A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레지스터 마찬가지입니다. 2비트였으니까 B0, B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비트를 대상으로 논리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비트,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대상으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4x1 멀티플렉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 입력. 그쵸? 여기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그쵸?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I였으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xclusive OI였죠? 요렇게. 네 번째는 A0에 인버터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결과는 Y0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요 멀티플렉스는 뭐예요? 두 레지스터에 저장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대상으로 연산 수행하는 녀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2비트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똑같은 게 한 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역시 4x1 멀티플렉스이고요. 요 녀석의 출력은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그리고 인버터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뭐죠? A1, B1. 그쵸? 그 다음에 A1, B1, A1, B1. 그 다음 A1에 대해서 인버터를 하겠죠. 자, 요 녀석은 뭔가요? A와 B라고 하는 2비트짜리 레지스터에 B1, 즉 1번 비트를 대상으로 연산 수행하는 녀석이었고요. 위에 있는 이 멀티플렉스는 뭐죠? 0번 비트를 대상으로 연산 수행하는 멀티플렉스였습니다. 정확히는 연산 수행하는 멀티플렉스가 아니죠. 연산 수행된 결과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스였죠. 그렇죠? 자, 그럼 S1, S0는 어떻게 하죠? 여기다 할까요? S1, S0는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2비트짜리 레지스터를 위한 AND, OR, exclusive OR, 그리고 컴플리먼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논리 연산 장치, 로직 유닛입니다. 로직 유닛. 그쵸? 자,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개의 8비트짜리 레지스터를 대상으로 AND, OR, exclusive OR, 그리고 인버트 기능을 수행하는 논리 연산 장치를 우리가 설계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멀티플렉서 규격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때 필요한 멀티플렉서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죠?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뭐 멀티플렉스 규격은 결국 4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4x1 멀티플렉스가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필요한 멀티플렉스의 수는 몇 개가 필요하죠? 앞서 우리 2개 2비트를 대상으로 한 때는 2개가 필요했잖아요. 우리는 몇 개를 하죠? 8비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논리 연산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8개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 연산 장치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을 응용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selective set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비트만 그 값을 1로 설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OR 연산을 이용해서 selective set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레지스터에 101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왼쪽에 있는 2개의 비트,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 대신에 11로 채우고 싶어요. 그때 우리 비트를 선택하는 값으로 110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0과 0을 오하면 0, 1과 0을 오하면 1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비트 선택 비트 값이 1이었기 때문에 볼 것 없이 1이 되겠죠. 결국 결과는 원래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1010 중에서 왼쪽에 있는 2비트의 값을 11로 바꾼 겁니다. 이걸 우리가 selective s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elective clear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선택된 비트의 값을 0으로 설정하는 걸 우리 selective clea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레지스터에 10102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4비트 중에서 상위 2비트가 요 값을 대상으로 이 2개의 비트의 값을 0으로 바꾸고 싶어요. 상위 2비트만. 나머지는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결국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상위 2비트만 0으로 클리어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러면 셀렉티브 클리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0으로 바꾸고 싶은 비트를 선택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대상으로 그냥 AND 연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걸 가지고 그냥 AND 연산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원래 뭐예요? 요 값을 0으로 바꾸고 요 값은 원래대로 그대로 두고 싶었는데 요 상태에서 그냥 AND 연산해버리면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Selective Clear 같은 경우에는 요 비트를 선택하는 요 값을 일단 not 연산, 즉 컴플리먼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AND 연산을 수행하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비트는 00이기 때문에 요 값을 우리가 볼 필요 없이 그냥 0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비트는 11이기 때문에 원래 레지스터에 저장된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죠. 자, 요게 Selective Clear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근데 Selective Clear는 어떻게 되나요? Selective Clear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비트의 값을 0으로 클리어 시키기 때문에 중간에 not 연산 한 번 더 했죠. 그러니까 두 번 연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ask는 뭐냐면 선택된 비트를 제외한 비트 값 전부 0으로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 mask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AND 연산을 수행해 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에 10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우리는 선택된 이 두 비트는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는 그냥 0으로 클리어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비트 선택하는 이 값과 그냥 AND 연산하면 요거는 원래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선택되지 않았던 비트들은 전부 0으로 클리어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mask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서 나왔던 Selective Clear랑 mask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요거 잘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nser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비트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변경하는 건데 이때는 우리 OR 연산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연산 4가지 중에서 전송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리고 산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리고 조금 전에 논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이렇게 3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쉬프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1비트씩 이동시키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쉬프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쉬프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사용한 목적은 뭐냐면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여기 보면 시리얼 전송할 때 시리얼 전송은 한 비트씩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비트를 전송하고 나서 오른쪽을 시프트 시켜서 또 전송하고 또 오른쪽 시프트 시켜서 또 전송하고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우리가 시리얼 전송할 때 이 쉬프트 마이크로 연산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우리 저 뒤쪽에서 할 겁니다. 9장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그 덧셈기를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 하는 방법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덧셈기와 쉬프터를 이용해서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이야기 안 했죠. 이건 우리 9장에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쉬프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곱셈과 나눗셈 할 때 사용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 쉬프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논리 쉬프트, 그 다음 순환 쉬프트, 우리 순환 쉬프트는 로테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산술 쉬프트,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고 그림을 그려놓지는 않았네. 자, 먼저 논리 시프트 먼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논리 시프트는 뭐냐면 간단해요. 자,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경우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는 이야기는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는 바로 그 오른쪽에 이렇게, 그쵸? 그 다음 가장 오른쪽 비트의 값은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요때 가장 왼쪽에는 어떤 값이 들어오느냐가 결정돼야 되겠죠. 가장 왼쪽에는 어떤 값이 들어오냐면 0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왼쪽 시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시프트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전부 한 칸씩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던 값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 가장 오른쪽에는 어떤 값이 들어오냐면 바로 0이 들어옵니다. 요게 논리 시프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순환 시프트는, 자, 오른쪽으로 순환 시프트는 뭐냐면 가장 오른쪽에 있던 비트의 값이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면서 이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값이 가장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요게 순환 시프트 또는 로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쪽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자, 왼쪽은 가장 왼쪽 비트의 값이 시프트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이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오른쪽 비트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로테이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논리 시프트와 순환 시프트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산술 시프트는 일단 왼쪽으로 산술 시프트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왼쪽으로 산술 시프트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앞서 나왔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전부 한 칸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 값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0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논리 시프트랑 동일합니다. 앞서 우리 논리 시프트는 어떻게 했죠? 자,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했나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건 빠져나가고 가장 오른쪽에는 0이 들어간다고 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술 시프트를 하되 왼쪽으로 산술 시프트 할 때는 논리 시프트랑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러면 산술 시프트와 논리 시프트의 차이가 나는 게 언제냐면 바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때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 볼게요. 자, 전부 오른쪽으로 시프트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값은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앞서 나왔던 논리 시프트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장 왼쪽에 앞서 논리 시프트는 뭐가 들어가죠? 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산술 시프트의 경우에는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이게 뭘까요? 예, 원래 저장하고 있던 값이 그냥 유지가 되어줍니다. 왜 그러면 원래 저장하고 있던 값을 유지하느냐면 산술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이 산술은 결국 수를 다루는 시프트예요. 그쵸? 자, 수를 다루는데 앞서 우리는 특별한 커멘트가 없는 이상은 이해보수 표기법을 쓴다고 했고 그때 가장 왼쪽 비트는 뭐가 온다고요? 부호 비트가 온다고 안 했습니다. 뭐가 온다고요? 부호 비트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어쨌든 이 가장 왼쪽 비트는 부호 비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서 그냥 0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원래 여기 1이었으면 음수였는데 0을 넣어버리면 그냥 강제적으로 양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프트 하면서 부호가 바뀌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게 바로
산술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산술 시프트는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2를 곱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면 2를 나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8비트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 128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8비트로 100000이죠. 그쵸? 자, 이거를 오른쪽으로 1비트 산술 시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값은 오른쪽으로, 전부 0도 오른쪽으로, 원래 요 값은 어떻게 되죠? 없어졌죠.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원래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11000000입니다. 요 값을 여러분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 64가 될 거예요. 결국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면 원래 값에 2를 나눈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는 2를 곱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요렇게 했을 때, 자, 오른쪽 시프트 할 거예요. 오른쪽 시프트 할 때 가장 왼쪽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가장 오른쪽에 있던 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시프트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그냥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가장 왼쪽에는 0을 넣어버리면 이건 뭐죠? 산술 시프트였습니다. 만약에 그 회전 시프트, 로테이트는 뭐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뭘 넣죠? 가장 오른쪽에서 나온 값을 가장 왼쪽에 넣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예, 앞서 나왔던 회전 시프트 또는 로테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 시프트 시킬 때 가장 왼쪽에 어떤 값을 넣죠?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이거 우리가 산술 시프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빠져나온 값은 생략하고요. 그쵸? 가장 오른쪽 시프트 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가장 왼쪽에 어떤 값을 넣을 건가에 따라서 산술 시프트, 회전 시프트, 그리고 논리 시프트, 산술 시프트가 아니고 논리 시프트였죠. 논리 시프트, 회전 시프트, 그리고 산술 시프트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 한번 볼게요. 자,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자, 가장 왼쪽에 가장 오른쪽에 0이 들어가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건 그냥 빠져나가죠. 요거는 논리 시프트와 산술 시프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산술 시프트와 논리 시프트가 사실은 구분할 수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회전 시프트는 뭐죠? 가장 왼쪽 비트의 값을 가장 오른쪽에 넣죠. 요걸 우리 회전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주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프트와 관련된 마이크로 연산을 보면 SHL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논리 시프트, 왼쪽으로 논리 시프트 하는 거고요. 요거는 SHR이라 되어 있네요. 요거는 오른쪽으로 논리 시프트 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CIL, CIR은 각각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회전 시프트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A가 붙었습니다. 이건 산술 시프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HL은 왼쪽으로 산술 시프트, ASHR은 오른쪽으로 산술 시프트를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 산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 다음 논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쉬프트 마이크로 오퍼레이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그 쉬프트 연산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연산 장치 만드는 건 이미 우리가 앞서 조금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딴 거 보지 말고요. 한 개만 봅니다. 한 개만. 자, 한 개만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표시해둔 요 녀석만 보면 H1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 비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2x1 멀티플렉스네요. 2x1 멀티플렉스라는 이야기는 선택 라인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요게 0이면 첫 번째 입력이 선택될 겁니다. 첫 번째 입력이 뭔가 봤더니 A0가 이렇게 되네요. 즉 원래 A0 비트 값이 H1 두 번째로 온다는 이야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죠? A2입니다. 그래서 S의 값이 1일 때는 A2 값이 H1으로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물론 여기는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0, H1, H2, H3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했던 비트 번호 가장 오른쪽이 비트 번호 우리가 A라고 할까요?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순서는 반대로 되어 있죠. 순서는 반대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요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통일성 있게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가 비트 번호 0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요 자료는 뭐죠? 반대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똑같이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해왔던 산술 논리 그리고 쉬프트 연산 장치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산술 연산 장치를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요거 기억나죠? A가 있었고요, B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했나요?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 S1, S0, 그 다음에 Cin이라고 했죠. 그쵸?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S1, S0, Cin의 값에 따라서 A와 B를 대상으로 뭔가 연산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쵸? 여기 우리 4비트짜리 산술 연산장치였습니다. 요게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그쵸?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각각의 비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 장치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했죠. 4x1 멀티플렉스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AND, OR, exclusive OR, inverter, AI, B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한 거 아마 기억나죠? 그쵸? 요게 뭐예요? 논리 연산 장치였습니다. 요거 4개를 갖다 두면 요게 뭐예요? 4비트짜리 논리 연산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쉬프트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쉬프트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2x1 멀티플렉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A0과 A2가 있으면 출력은 C1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요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AI-1, AI 플러스 1. 그러면 출력은 AI 이렇게. 그쵸? 그래서 쉬프트를 위한 S의 값에 따라서 S가 0이면은 I-3번째 비트의 값이 I번째 출력으로 나오는 거고요. 1이면 I 플러스 3번째 비트의 값이 I번째 비트 출력으로 나오겠죠. 요게 쉬프트 연산 장치였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하나로 한번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건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 그리고 쉬프트 연산 모두를 할 수 있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ALU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ALU가 Arithmetic Logic Uni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설계했던 산술 연산 장치, 논리 연산 장치, 그리고
쉬프트 연산 장치를 하나로 합쳐서 ALU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ALU의 기능표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기까지를 한번 봅니다. 여기까지 뭐예요? 산술 연산입니다. 여기는 뭐죠? 논리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쉬프트 연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앞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산술 연산 장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S1, S0, C 이렇게. 자, 요거 가지고 산술 연산 장치 어떤 기능을 수행할 건가를 결정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죠? 산술 연산 또는 논리 연산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 쉬프트 연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S3, S2의 값이 00일 때는 산술 연산, 01일 때는 논리 연산, 그리고 10일 때는 또는 11일 때는 왼쪽 또는 오른쪽 쉬프트 연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죠. 그쵸? 자, 이제 요걸 보면서 우리 전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그림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앞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를 설계할 때 요 그림 기억나죠? 자, 요거 한 비트라고 할게요. 한 비트에 대한 걸 우리가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요 한 비트에 대한 게 바로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one stage of arithmetic circuit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i번째 비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하나를 나타낸 거예요. 만약 우리가 4비트짜리 ALU 구현한다 그러면 요게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요게 4개가 필요한 거예요. 16비트짜리 ALU를 우리가 설계하겠다 그러면 요게 16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그리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i번째 비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산술 연산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연속 AI, 그러니까 A 레지스트의 i번째 비트, 그 다음 B 레지스트 i번째 비트 값을 대상으로, 그리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캐리까지 포함해서, 그럼 결과는 DI라고 되는 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단을 올라가는 캐리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기능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요 녀석 가지고 하죠. 요 녀석과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가 되어 있죠. C인. 그쵸? 요건 뭐죠? 가장 왼쪽 비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가장 왼쪽 비트를 위한 거는 CI가 아니라 여기 C인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의 기능을 제어할 거고요. 자, 어쨌든 DI는 합을 한 겁니다. 정확히 합 또는 어쨌든 합이죠. 그쵸?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one stage of logic circuit이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쵸? 얘는 원천적 한 비트에 대해서 i번째 비트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i라고 된 건 뭐냐면 이거는 논리 연산, 요건 합이 아니라 산술 연산. 그쵸?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최종 i번째 비트의 결과값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봤더니 4x1 멀티플렉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요. 4x1 멀티플렉서는 입력이 4개인데 입력 4개 있고 요 입력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2개의 셀렉션 란이 필요한데 그게 요겁니다. 요게 따라가 봤더니 S3, S2입니다. 결국
요 녀석이 00이면 어떻게 되죠? 00이면 첫 번째 입력이 선택될 겁니다. 첫 번째 입력이 뭔가요? 예, 산술 연산 결과죠. 언제? 요 값이 00일 때. 01일 때는 두 번째 입력이 선택될 겁니다. 두 번째 입력이 뭔가 봤더니 예, 논리 연산 결과가 출력으로 나가겠네요. 그렇죠? 10일 때는 세 번째 입력이 선택될 텐데 세 번째 입력이 뭔가 따라가 봤더니 뭐예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i번째 비트 출력값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i번째 비트를 대상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i번째 비트를 대상으로 계산된 결과, 연산한 결과를 i번째 결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세 번째 입력이 뭔가 봤더니 i-1번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i-1번째 비트의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일 때는 네 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봤더니 i 플러스 한 번째 비트의 값이 출력으로 나오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ALU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i번째 비트라고 할게요. 자, 우리 요 경우를 보면 여기 SHR은 뭐죠?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을 때 어떤 값이 온다고요? i-3번째 비트의 값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비트의 값이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죠. 요게 i-3번째 비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은 뭐죠? i 플러스 한 번째 비트 값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i 플러스 한 번째 비트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SHL, 요거는 SHR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려고 하는 순서는 반대로 되어 있어서 요게 SHR이 되는 거예요. 요 경우는 뭐죠? 가장 왼쪽이 뭐예요? 0번 비트이고요. 가장 오른쪽이 N-1번 비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경우 SHR, SHL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과는 별도로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을 0번 비트라고 할 거고요. 가장 왼쪽을 N-3번째 비트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i번째 비트에서 i-3번째 비트의 값이 이렇게 오는 건 뭐죠? 이거는 왼쪽으로 시프트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가장 왼쪽이 N-1번 비트이고 가장 오른쪽이 0번 비트라고 했으니까 네, i 플러스 한 번째 비트의 값이 i번째 오는 거 우리 SHR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반대로 우리 표시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요 두 가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는 비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걸 0번 비트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책에 SHR이라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뭐였죠? SHL이 되는 거고요. 책에 SHL이라 되어 있는 게 우리는 SHR이 되겠지요. 그쵸?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4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